사실 오늘은 이제 시장론, 지난번에 그 탄력성 이런 거 재미난 거 했었죠. 그래서 개발까지 했었고요. 네, 주제가 이제 시장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보셨는데 기본서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핵심 노트예요. 그 주제가 7가지라 그랬죠. 세부적으로 논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내용이 이제 39페이지에 있어요. 시장의 특성 왼쪽에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랑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의 특성은 지난 순환 때 했던 걸로 가름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이제 효율적 시장,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독특한 그 형식으로 한 문제가 나왔었죠. 효율적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 잘 안 나오는 주택 여가 현상. 잘 안 나오는데 이제 20회 때는 여가 현상 자체는 이제 10년 동안 한 문제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30회랑 30일에 연타로 나와서 작년에 안 나왔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가 지대론. 지대론 하면은 처음 누가 떠올라요? 리카도. 이제는 이제 사람 이름이 조금씩 입에 붙죠. 그렇게 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 작년에 나왔었던, 그리고 유난히 작년에 많이 나왔던 이제 입지론 중에서 공허 입지론하고 상어 입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오는 그 효율적 시장. 지난 순환 때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효율적 시장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효율적 시장 논할 때 키워드가 뭐죠? 효율적 시장 이론하면은 키워드가 정보죠, 정보. 그렇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요소 중에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정보만 가지고 논한 이론이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라고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나온 것처럼 정보가 이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데 언제 반영하냐?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것은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하죠. 다만 이제 정보를 접한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 다르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먼저 작년에 나왔던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가 있고, 지난 수련 때 안 했던 정보 가치 계산하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복습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어요. 간단해요. 작년에는 이 표 가지고 단독 문제를 만들었고요. 지난 PPT 자료에서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40페이지죠. 40페이지에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내용이 설명됐고, 각각마다 보기가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이제 총 합쳐서 7개 지문인데, 각각마다 1번은 개념이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이 주로 나오는 이제 시험 지문들이죠. 약중강에 대해서 각각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이제 출제원들이 이제 말장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만 하시면은 이거는 아주 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틀리신 분도 보니까 잠깐 현장에서 잠깐 생각이 이제 핀트가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다른 게 나왔다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알았다 그럽니다. 시험 끝나고 답안지 제시해서 가만히 시험지 보니까 틀렸다는 걸 보니 알았대. 푸시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저거 그대로 문제 때문에 저거 보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 저기 반영 정보 있죠.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과거 정보. 저거 그대로. 그럼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 그쵸? 그 뜻이죠? 정보는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한다 그랬죠? 반영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약성 시장에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은 뭐다?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접하자마자 바로 반영된 시장이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약을 포함한 것이 준이죠. 준은 과거에다가 무슨 정보? 현재 정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전부 다 기존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강성 있죠. 강성효율은 무슨 정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강성. 그 강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약성에서는, 중강에서는, 강성에서는 하면은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 근데 여기 독특한 게 강성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보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 시장 체제로 따지면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다만 준하고 양은 그 정보 비용이 존재하겠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아니니까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체제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보 면에서 여기까지는 약중강의 설명이고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건드리죠.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약중강에 참여했을 때 결국 정보 가지고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투자자가 저 표 그대로. 이때 투자자가 약중강에 참여할 때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 있죠. 과거 정보 이미 공표된 정보니까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무슨 문서? 무슨 문서? 아니. 거기 개념이 설명돼. 1번 기술적 분석. 1번밖에 없어요.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야.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 투자자가 이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에 참여했을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준에 참여하면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리고 강요도 안 되지. 왜냐,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참여한 약중강에 있는 기존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는 게 힘들다라는 논리가 저기 쭉 나와 있죠.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고, 그럼 이제 현재 공개되는 정보 있죠? 현재 정보를 가지고 참여한다. 이때 현재 정보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은 차트 분석하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하는 것이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그 단말기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접할 때마다 의사결정하는 거. 그럼 현재 정보를 가지고 약에 참여할 때 초과이윤을 얻는 건 가능하죠. 이 사람이 이 투자에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니까. 근데 이제 준하고 강에 들어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논리가 저런 의미고요. 이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다. 그때 약하고 준에 들어가면 초과이윤 얻는 건 가능하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미래 정보조차도 강에 있는 기존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게 개념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결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 뭔 시장입니까? 그러면은 강성이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이용했을 때 그 초과이윤을 얻는 게 가능한 시장 구조는 약하고 준에 참여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 표를 그대로 냈더라고. 재밌게 냈는데, 그래서 이 지문들은 효율적 시장이 우리 시험 역사를 보면은 옛날 7회 때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자주 나왔었죠. 그러다가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동안 쉬고 또 띄엄띄엄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낼 게 없어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는 게 이제 트렌드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시장의 특성은 분명히 낼 거예요. 근데 내는데 5개 지문 안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첨가돼서 출제를 할 겁니다. 만약 효율적 시장 논리가 올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낸다 그러면 오늘 계산 문제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한번 쭉 보겠어요. 지난번 풀었던 지문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약성에 대한 개념이죠. 맞는가 보세요. 약성 시장은 현재 가치가 과거의 추세, 과거 중 충분히 반영된 시장이래. 우리 국어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 이런 의미죠. 그건 당연히 맞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약성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약성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촉을 얻기가 어렵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낼 때는 항상 틀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가 이제 어느 시장에 대한 설명이냐가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럼 약성이구나.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아까 표를 그려진 라인에서 첫 번째 라인을 출제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캐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투자자가 가지고 들어간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이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첨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라인에. 그 마무리가 중요하지. 초과인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박자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지. 요 내용이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한 논리를 보면은 약성에서 투자자가 똑같은 논리죠. 약성에 대한 논리구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기본적 분석이 나왔어요. 그 무슨 정보가 치고 들어왔다는 뜻이야. 현재. 그럼 첫 번째 라인에서 두 번째 칸 요거죠. 그럼 초과인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얻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틀렸어요. 이렇게 내면은 틀리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옳게 낸다 그럼 정해져 있겠죠. 요거 없다를 몰라? 있다. 맨날 똑같아. 30년 동안에 또 지문이 똑같으니까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좀 새로운 형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낸 거 또 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약에 대한 설명만 준에 대해서 나왔던 거 볼까요? 조금씩 수정했는데 준은 중강성 나왔으면 요거 요 두 번째 라인이구나.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시기. 새로운 정보라 그랬죠? 무슨 정보? 새로운 정보는 미래 정보예요? 아니죠. 현재 정보지. 현재. 공표되는 즉시라 그랬죠? 현재 정보죠.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이거는 중강성 시장에 대한 개념이죠.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구나 라고 이제 논한 거 중강의 개념이고요. 이건 잘 안 나오죠.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잘 체크하진 않아요. 그 다음 주제가 엄청 중요하지. 이게 포인트죠. 중강성 시장에서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이구나. 그 정보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기본적 분석. 무슨 정보? 현재 정보. 그럼 두 번째 칸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에 대한 언급이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기본적 토대 투자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올릴 수가 없대요. 맞아요? X라 그랬잖아. 정상 이윤이 아니라 무슨 이윤이라고요? 초과 이윤이라고 해야 되지. 초과 이윤은 정상 이윤 이상의 이윤이고, 그러니까 정상 이윤은 그냥 남들이 가져가는 것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초과는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 이거 정상으로 살짝 바꾸죠. 정상 이윤은 가능하지. 정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아주 많이 접하실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강성 시장은 완전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래요. 요 지문이 아마 26회인가 28회 때 정답이었었죠. 틀린 걸 찾아냈을 때. 이건 틀린 거지. 완전히 가장 부합되는 시장 뭔 시장이야? 강성이라고 해야 되죠. 제발 올해도 이 지문 나와라. 정답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7번에 중강성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이렇게 나왔죠. 공표됐다는 것은 무슨 정보까지 말해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말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죠. 무슨 정보? 미래 정보. 요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정보.
출전이 다 쓰기 귀찮으면 그냥 모든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 그랬죠. 때문에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지. 그래서 요 기출문제 보면요, 역사를 들춰봤을 때 지문이 똑같아. 근데 옳게 나온 적도 있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틀리게 나온 걸 한번 이제 끄집어봤어요. 옳게 나오는 것은 글자 하나 바꾸죠. 뭘 준을 빼지. 강성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건 요 지문이죠. 강성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는 것이건 이미 다 가치에 반영된 시장. 맞죠? 일부러 이제 요렇게 나온 적도 있다. 그 나머지 글자 다 똑같지. 후반부는 다 내용이 똑같은데 준으로 냈던 것은 틀렸던 것이고 강으로 내서 옳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성시장 개념이 요거죠. 그리고 9번에 강성시장에 속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업견 정보비용을 지불해야 된대요. 아까 논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강성은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9개의 질문 했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다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